따라서 정리하자면요. 일단 그 계열사에 지원한 이유, 즉 회사 지원 동기를 적음에 있어서는 삼성의 그 계열사가 동종업계 대비 가지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경쟁력을 느끼게 된 계기와 그 경쟁력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내가 뭘 알게 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초반 한 3문장 정도가 약 250자 정도에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반부는 입사 후 포부인데, 이 입사 후 포부를 살리려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직무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미래의 구성원이 된다 가정했을 때 그냥 열심히 적응하고 잘할게요 라는 말로는 설득이 힘들기 때문에 회사의 입사 후 포부를 밝힘에 있어서는 결국 그 회사가 더 성장하고 나아짐에 있어 직무 담당자인 나는 그 직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할게요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자소서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자소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자기소개서, 소위 잘 쓴 자기소개서 하나, 제가 좀 못 썼다 생각하는 자기소개, 아니 그러니까 합격한 것과 탈락한 거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합격한 자소서가요 그렇게 엄청 대단하거나 논리적으로 구조가 탄탄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면접까지 고려해야 될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 삼성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는요 간단합니다. 읽혀야 됩니다. 글이 자연스럽게 글이 읽혀져야지 뭔가 대단한 내용이나 구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만한 얘기가 너무 뻔하지만 않고 그냥 적당히 구체화된 상황에서 읽혀지기만 하면 되는 자소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죠. 특히 서버용 D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역할이 중요하고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성장하려고 확신해서 지원했어요. 예, 무난합니다. 맞는 얘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겉도는 얘기 안 했고요. 정말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잘 적어줬습니다. 궁극적으로 설비기술 엔지니어가 되어 LSI 누누 부장님과 함께 명장이 될 만한 역량을 기르는 게 제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업무 내용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 글은요. 내용 수준이 굉장히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고 요점에 어긋나지가 않는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능동적이고 설득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적은 게 아니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시켜준 채 서류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구성과 내용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신세계그룹이나 무슨 CJ그룹, 현대자동차와 같이 자기소개서의 논리와 구조가 무조건 탄탄하고 막 전에 없는 날 것을 적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 읽기 쉽고 지원 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얘기를, 역할을 분명하게 담아만 내주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소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소서도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저의 회사 선택 기준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잘한 겁니다. 예, 이런 거 실제로 나중에 면접 때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잘한 거예요. 자료 분석력과 IT 산업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영업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oT 기술 발전에 따라 AI 비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검색 엔진이나 거대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사 대비 고객 데이터 확보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 얘기하지?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영업사원은 검색 엔진사, 카드사, 제휴 매점으로서 고객 데이터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제휴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제휴가 필요하겠죠. 인턴 10대 1인데요. 얘기가 점점 타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빨가면 사과고 사과가 맛있대요 지금. 그런 구성으로 글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일부가 이런 레파토리로 본인의 글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학생한테 당신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답이 옵니다.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냐고. 내 말이 안 느껴지시냐? 난 다 적었는데 뭘 더 적습니까? 저는 다 적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적었는데 왜 몰라주냐? 우리 아빠 딸 나를 왜 몰라주냐? 우리 엄마 아들 내가 쓴 건데 왜 몰라주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사이에 자기는 그런 얘기가 함축되어 있었대요. 실제로 학부 시절부터 나는 원래부터 IT와 관련된 동향과 내용들을 익혀왔고 특히 현업에 적용이 될 만한 얘기들 위주로 고민을 해왔대. 특히 AI 비서 시장을 주목한 거래. 라는 게 안 느껴지니? 글이 안 느껴지니? 안 느껴지거든. 안 느껴진대. 그러니까
왜 못 느끼니?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강의력이 떨어지시네요. 왜 몰라주시죠? 자 봐요. 이게 만약에 행여나 서류가 통과되죠? 그럼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럼 AI 비서시장 말고 관심 있었던 건 없었나? 예, 덜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AI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은 하는 거 알겠는데 왜 주목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질문이 답이 되게 어렵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이음새 하나 빠진 거 하나가 오는 나비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행간의 의미를 독해. 이게 무슨 리딩 컴프리hension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글을 독해하게끔 만들면 그건 극혐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건 이제 공통 문항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삼성전자 지원자에 한해서 특정 직무에 요구되는 문항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알고리즘 풀이, 소프트웨어 결련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해결 방안을 적어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내가 몰랐던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 게 어려웠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걸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역량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나만 아는 얘기였고 다른 내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몰랐던 이슈였는지 등 뭐가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이 문항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졸업식 때 그 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달리 또 졸업식 때마다 꽃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여성분들께서 많이 꽃을 파시고 가급적 레퍼토리는 열의 여덟이 조화를 팔았는데 안 팔리길래 고객의 니즈를 봤더니 생화를 원하네. 그래서 생화로 내가 손해를 보고 생화를 구입했고 생화를 전량 판매 완료 매진. 그때 안 거죠. 아, 나와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 다양한 생각의 화도. 이렇게 적는 분들.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열었는데 예년 대비 매출이 매상이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만 사람들이 바나나 보트에 미쳐 있구나. 그런 발상의 전환. 그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나나 보트까지 배달을 가자. 그래서 그냥 꼬치를 들고 바나나 보트를 타고 반대편 위치까지 가서 배달을 하고 오고, 이런 획기적인 어떤 제안, 나의 어떤 이런 기획력, 뭐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이런 아전인수식 글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배경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려면 일단 공동의 목표가 글에 나와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나와야 되고, 이 공동의 목표에 있어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방식의 견해의 차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그 견해의 차이의 갭을 좁히는 대화와 긴밀한 소통, 그게 입사 이후에 본인이 타부서 혹은 거래선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어떤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게 아닐 텐데요. 본인의 경험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뭐가 포인트고 아닌지가 조금은 가려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과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험을 쓰세요. 일단 이런 뭔가를 개선했다는 얘기를 하려면요, 비단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이 면접 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선적 사고라는 걸 본인의 강점으로서 어필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구조화해야 된다고. 일반화하고 구조화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목표한 걸 도달하기 위해 여러 요인들을 고민한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주어진 일 전반을 구조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있었다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류의 실험의 어떤 재고,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개선 식의 에피소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글의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지칩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아니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질문에 나와 있는 문항만큼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경험 자체를 스토리텔링 잘 하시면 됩니다. 아, LG전자에서 근무하셨었나요? 롯데호텔에서 일하셨었어요? 뭐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동종업계 현직자 출신이시다면 그냥 그대로 업무하셨던 거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그건. 근데 그렇지 않은 분께서 갑자기 내 어릴 적 기억을, 학부 때 기억으로 그 이상한 프로젝트, 그 허접했던 공모전 얘기를 억지로 이걸 막 끌고 와갖고 막 그걸 쓰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구성적인 면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실 것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